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PC와 모바일로 누구나 즐기고 있는 게임은 꾸준히 성장을 해서 오늘날 국내 콘텐츠 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경남은 그간 게임 산업에 무관심해서 관련 직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떠나보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경남도가 게임 개발 산업 필요성을 실감하고 예산의 편성에 육성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경남 게임 산업의 현재를 살펴서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11대 경남도의회 의원을 지내면서 도내 게임 산업의 여러 지혜를 보탰던 신상훈 전 경남도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게임 산업 전반의 흐름과 정책 방향 짚어줄 부산외대 산업경영대학원 김성훈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 때 네. 장래희망이 뭐냐 이런 거 많이 적잖아요. 근데 프로게이머라고 오. 적었어요. 뭐 그 한마디면 제가 게임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김세진 아나운서께서는 기억하실 텐데 네네. e스포츠 진흥조례를 제가 도의회에서 맞아요, 대표 맞아요. 발의하면서 그와 관련된 주제를 이슈토크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만큼 게임은 지금도 저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이고 너튜브라고 네?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도 게임을 잘 즐겨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예. e스포츠 즐겨 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그 70년대생 96학번 세대다 보니까 네. 그 우리나라 그 인터넷이 막 보급될 시점에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오락실 세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우리 부산에 이제 그 지스타 네. 그 행사장 같은 데서 가면서 우리 그 경남과 부산의 어떤 그런 이 게임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어떤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열망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대학에서 그런 이 산업에 대해서 지금도 학생들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신상훈 전 의원께서는 최연소 의원이라는 타이틀답게 독특한 프로필 갖고 계십니다. 네. 경남도의회에서 최초로 e스포츠 대회를 치렀고 또 네. 아마추어 선수이자 도의원 이렇게 프로필 갖고 계신 당시에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죠. 우리 헬로비전에서도 뉴스가 나갔고요. 다른 지상파에서도 뉴스가 나갔고, 조회수도 많았고,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때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던 이유는 도에서 뭐 e스포츠 진흥조례나 이런 걸 많이 만들지만 사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회를 해도 딱딱하게 이제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만 짤막하게 뭐 한 3초에서 5초 이렇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e스포츠 진흥과 관련해서 게임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금은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고 언론에 좀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직접 게임을 도의회에서 한번 진행해봐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때마침 경남도의회 직원 중에서 네. 전직 프로게이머가 계셨어요. 이슈토크에 직접 출연을 네, 직접 저랑 하셨었죠. 이제 같이 출연을 했었죠.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즐기는 게임이 스타크래프트로 동일했기 때문에 둘이서 경남도의회에서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라는 이제 대회를 했고요. 어쩌면 경남도의회 최초가 아니라 전국 최초, 나아가서 세계 최초일지도 않았을까 네. 싶은 그런 장면이 경남도의회에서 연출이 됐고, 경기 결과는 제가 당연히 0대3으로 졌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이나 e스포츠와 게임 산업에 대한 홍보가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완승이었다. 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완승이었다. 네. 자, 도의회에서 이렇게 e스포츠 대회가 열릴 만큼 어떤 게임 산업 관심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경남에서는 그 속도가 좀 늦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전체적인 성장 속도와 경남의 속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어떤 산업의 어떤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정부나 그 어떤 지자체의 어떤 예산의 어떤 편성, 어떤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신상훈 의원께서도 그 작년 이제 도의원 시절부터 경남의 어떤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게임 산업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어떤 마중물적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올해 2023년도 문체부 예산안 6조 7천억 원 중에서 약 12.5%가 이제 K 컨텐츠 사업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6조가 넘는 규모 중에서 약 8,400억 정도. 네. 이제 우리 도민들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우리 통영시나
합천군이 1년에 쓰는 예산이 7,5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단체의 예산만큼 중앙정부에서도 네. 그만큼 예산을 많이 지금 편성하고 있는 추세고,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그 세계 게임 4위에 랭크되는 게임 강국입니다. 네. 우리나라 컨텐츠 수출의 주력 산업인 게임 산업을 지금 정부에서도 집중 육성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그 뭐 마케팅 번역, e스포츠 진흥을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하는데 뭐 10억 원 예산을 또 신규로 넣고, 장애인을 위한 e스포츠 대회에 또 신규 사업도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국내 게임 제작 배급 업체가 서울의 51.7%와 경기도의 29.1%로 수도권에 지금 집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80%가 수도권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 경남이나 부산을 보면 그래도 부산은 뭐 4.5%, 대구가 4.2%, 지방 도시에서도 조금씩 이런 그 이제 자리 잡는 네. 성과가 좀 두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경남은 0.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0.2%, 네. 1%도 네.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수치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경남에서 이 게임 산업을 더 육성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훈 전 의원의 도전도 있었고 작년에 경남도의 예산 편성도 있었는데 네. 자, 어느 정도 좀 희망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억 8천 정도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통해서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없던 예산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던 예산인 e스포츠와 관련된 대회 예산만 있었고요. 아. 네, 게임 산업 육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컨텐츠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게임 육성 지원 예산이다라는 명목으로 이름이 붙여진 거는 최초기 때문에요. 뭐 2억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다소 좀 작은 금액처럼 들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경남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0.2%밖에 사실상 뭐 불모진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경남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만들어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그런 점에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박한수 도지사가 게임 산업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이해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억 8천만 원 긴급 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들은 세부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가 게임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게임 아카데미 사업, 이렇게 3가지인데 이 중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벌써 팀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관련 기업들을 우리 도내에서 이제 선정을 했고 3개사가 선정이 되어서 벌써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 5월쯤에 게임이 선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기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금액이 2억 8천만 원으로 경남도 1년 예산이 10조가 넘어가는 부분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예산이라 큰 게임성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걸음마를 뗐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남 글로벌 게임 센터 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 게임 개발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게임 개발자나 기업에게는 이게 좀 희소식으로 들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경남 글로벌 게임 센터를 하나 이제 점을 찍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 앞서 우리 신상훈 도의원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경남도가 지금 6억, 국비가 이제 6억 해서 지금 12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고요. 글로벌 게임 센터는 2015년도 문체부의 지역 기반 게임 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전국의 11개 시도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이 개소에 따라서 어떤 이제 게임 개발 기업 인큐베이팅, 콘텐츠 사업의 어떤 컨설팅, 어떤 이 전문 인력들을 이제 앞으로 경남도가 이제 이 게임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어떤 전문 인력을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건데, 글로벌 게임 센터가 이제 개소가 되면 경남의 어떤 좀 이 젊은 게임 산업에 관심 있는 인력들이 이제 수도권이나 네. 이런 쪽에 있는 그 젊은 인재들이 다시 경남으로 좀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문제는 우리 지금 경상남도 우리 국비나 우리 도비 지원이 좀 더 이렇게 집중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경남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이 지금 이렇게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완수 우리 도지사님, 그다음에 우리 집 12대 경남 도의회에서 또 우리 문화체육도 소관위원회에서 좀 더 우리 경남의 이 젊은 이 스포츠 산업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그런 중지가 모아지고 좀 더 그런
정책적인 그 공론화 작업들이 우리 경남의 어떤 게임 산업 그 관련자들과 어떤 토론회도 하고 네. 좀 추가적인 조례가 있으면 좀 더 만들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니까 개소가 확정되자마자 창원시와 진주시의 유치 경쟁 굉장히 좀 치열한 것 같아 보여요. 네.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4년 동안 경남도 의원을 하면서요. 뭘 하나 만들겠다고 하면 항상 창원시랑 진주시가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놓고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부에 이 경남이랑 전체 지도를 펼쳐봤을 때 약간 동부에 좀 치우쳐져 있는 감이 있긴 하지만 경남 인구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100만 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남도 내에서 낙후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서부 경남으로 여러 이제 기관들이 와야 된다라는 논리들이 항상 붙습니다. 여기 이제 글로벌 게임 센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열어놓고 봐도 젊은 도시에 속하고 대학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진주시도 대학이 굉장히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두 도시 다 장단점이 존재를 하고 여기 이제 진주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e스포츠 상설 경기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게임 센터 유치를 위해서 e스포츠 상설 경기장과 문체부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협의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110만의 대도시다라는 점을 104만의 대도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면서 창원으로 와야 된다라는 논리를 좀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그 입지에서 어떤 조건이 좀 핵심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뭐 지역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안배보다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어떤 이 글로벌 산업으로서 육성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 경쟁력 그리고 어떤 이 역세권, 네. 그다음에 어떤 집약성 이런 것들이 좀 최우선적으로 꼽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투명한 절차, 네. 어떤 그 도민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경남도와 우리 또 그 각 그 지자체, 우리 그 지방의회의 또 의원들의 또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서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게임 개발 산업, e스포츠 산업 구분돼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다른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두 산업에 대한 어떤 근거 법률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 스포츠 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스포츠 산업과 정책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이 스포츠 산업과 관련해서 2012년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두 산업이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올해 그 이제 경남에서 지금 어떤 이 산업을 함께 이제 발전시켜가는 이제 이 초기 단계인데, 이 두 산업을 이제 게임 산업하고 어떤 스포츠 산업이 함께 이렇게 좀 이렇게 융화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제 그 법률과 어떤 네. 그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이 게임 산업 진영과 우리 이 스포츠 산업 진영이 함께 융합해서 좀 더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이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 서로 뭐 작은 차이점은 있지만 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년 인구가 선호하는 직업군이라는 거죠. 청년 인구 감소라는 위기 저희가 직면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앞으로 지원들, 청년을 위한 지원이 어디로 좀 향해야 할지 어느 정도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게임을 즐기기 편한 도시가 됐다고 해서 청년 인구의 감소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만약에 그게 그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고 하면요, 이미 시도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점에서 보면 수도권의 인프라를 따라가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일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게임 산업을 하나의 우리 경남도의 주요 산업이다라고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많은 일자리가 육성이 된다면 그러면 정말 청년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게임 개발 산업 업체 중에서 1위라고 할 수 있는 NC, NC가 물론 이제 본사는 수도권에 있지만 NC 다이노스 야구단이 네. 우리 창원에 그렇죠. 연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NC 다이노스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연계성을 높여가면서 경남도에서 게임 개발과 관련된 산업이 좀 더 육성이 된다면 적극적인 좀 행정이 뒷받침되고 민간 영역에서 지원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온다면 큰 효과를 이룰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청년 인구의 감소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께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훈 교수님께서 바라는 경남 산업의 어떤 경남, 게임 산업의 경남, 청사진을 그려본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미래 이제 인재를 이제 육성하는 건데,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지만 우리 경남에 그 우리 경남도 유형 문화재인 그 산청의 덕천손이라고 있습니다. 그 1576년 남명 조식 선생님의 어떤 그 추모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건립해서 1930년대 다시 이제 복원이 되었는데, 우리 경남도가 어떤 그런 역사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상을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게임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우리 경남에서 함께 키워 나간다라는 점.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는데 우리 경남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신이 함께 깃들어져서 이 정책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경남이 그 경남 안에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이런 해외 글로벌 도시들과 이 게임 산업 부분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쟁 체제를 좀 더 국제적으로 갖춰갈 수 있도록 그런 인재 전문가들을 함께 이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박완수 도지사께서 그 1호 공약인 투자 유치 전담 기관, 그다음에 창업 기업 육성, 어떤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발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 글로벌 게임 센터가 이제 올해 이제 우리 경남도에 이제 첫 삽을 뜨는 만큼 우리 도지사님의 어떤 의지, 그다음에 우리 12대 경남도의회가 좀 합심해서 우리 그 청년들도 좀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우리 경남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신상훈 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청년으로서 또 e스포츠 매니아로서 네. 경남 게임 산업 청사진 그려보신다면요? 어쨌든 없는 예산을 2억 8천만 원이나 확보해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 매우 e스포츠 팬으로서 게임을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고요.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은 더 혁신적이고 가감한 투자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남도에 많은 대학이 있거든요. 뭐 유수한 대학들도 많잖아요. 경남대, 경상대 뭐 이런 대학들에서 게임 산업과를 직접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도에서 적극 행정으로 나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 게임단들이 있지만 다른 프로 스포츠와 달리 연고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남 FC는 경남이 연고, 네. 창원 NC 다이노스는 창원이 연고, 창원 LG 세이커스는 창원이 연고잖아요. 근데 프로 게임단은 10팀이 넘어가는데 연고지가 없어요. 이거를 경남도가 최초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특히 지금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LOL이라는 게임에 연고단을 경남으로 가져온다면 진주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 NC 다이노스와 같은 공간에 게임장을 하나 만들어서 대회를 연다면 정말 큰 혁신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파라는 게임은 축구 게임인데 이걸 경남 FC 홍구장과 좀 연계해서 프로게이머로 후원한다는 식의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내용들을 경남도가 진행을 한다면 네. 큰 방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이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 도지사 선거 나갔을 때 공약으로 준비를 했었던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에는 저는 뭐 저작권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가감하게 이 공약들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이 떠나는 경남의 현실에 다양한 정책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대 청년이 원하는 기업 또 교육, 정책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청년 인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게임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한 경남도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면 산업 정책이자 인구 정책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